이란. 참 신기한 나라죠? 수십 년 동안 온갖 제재와 압박, 끝없는 갈등 속에서도 정권이 굳건히 버텨왔으니까요. 아니,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란 정권의 놀라운 생존력, 그 불가해한 회복력의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지정학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저 적대적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해답이 꽤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뱀의 머리를 잘라라. 소위 참수작전이라고 하죠. 딱 젠가 게임 같은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블록,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만 싹 제거하면 전체 구조가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그런 생각. 어때요? 되게 직관적이고 그럴듯하죠. 하지만요, 바로 이 생각이 특히 이란을 상대할 때는 정말 치명적인 오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신화가 왜 틀렸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위험한 참수 작전이라는 카드가 왜 자꾸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다? 이건 말 그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자, 군사적 옵션을 한번 따져볼까요? 먼저 공습. 물론 미사일 쏘고 폭격해서 주요 시설들을 파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코소보 전쟁 때 봤잖아요. 공습만으로는 절대 전쟁을 끝낼 수 없어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지상 침공은요? 1991년 걸프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미국이 34개국 연합군,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모으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이란을 상대로 그 정도 규모의 연합군을 다시 만든다? 와, 이건 정치적으로도 군수지원 면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바로 이 숫자 59%.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미국인들의 59%가 이란과의 지상전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치를 정치적인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어때요? 그냥 외과 수술처럼 정권의 머리만 정확하게 탁 제거하는 정밀 타격이 훨씬 더 쉽고 깔끔한 해법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들은 뱀의 머리를 잘랐다고 했지만 틀렸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게 뱀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존재였던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란은 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란은 메두사입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란의 권력 구조는 머리가 하나인 뱀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를 잘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 새로운 머리가 돋아나는 신화 속 괴물, 메두사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단순한 독재 체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체제의 심정부로 들어가 보면 벨라야테 파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학자의 후견 통치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정치 이념 같은 게 아니에요.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투표나 군사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지자들한테는요, 이 최고 지도자가 거의 신의 대리인 같은 존재예요. 언젠가 돌아올 구세주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말은 곧 신의 뜻이 되는 그런 엄청난 권위를 갖는 겁니다. 이 정권의 뿌리가 1979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무려 1300년이 넘는 아주 깊고 비극적인 종교 역사에 닿아 있습니다. 모든 건 서기 680년 예언자 무하마드의 손자였던 후세인이 비극적으로 순교한 사건에서 시작돼요. 이게 바로 시아파 이슬람의 정체성을 만든 핵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수세기 동안 언젠가 구세주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으며 12대 이맘을 기다려왔고요. 1979년에 일어난 이란 혁명은 바로 이 거대한 역사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그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맘의 대리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서사를 갖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독특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 속에서 만약 지도자가 살해당한다면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그리고 어쩌면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여기서 참수작전의 가장 치명적인 역설이 드러납니다.
지도자가 암살당하면요, 그 권위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살해된 지도자를 이마음이라고 부르면서 이 정치적인 암살 사건을 순식간에 아주 성스러운 종교적 순교 사건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먼저 외부 세력에 의해 지도자가 암살당합니다. 그럼 그는 바로 순교자, 즉 성스러운 인물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열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적에 맞서서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결국 권력은 더 강경한 세력에게 넘어가고 그들은 복수를 다짐하죠. 외교는 당연히 불가능해집니다. 정권을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부 분열을 잠재우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완전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겁니다. 게다가 메두사의 다른 머리들은 이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새로 나오는 머리들이 절대로 온건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살해된 지도자의 아들이나 전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라이시 같은 훨씬 더 강경한 노선을 걷는 충성파들이죠. 이 사람들의 최우선 목표가 뭘까요? 협상? 아니요. 바로 복수입니다. 결국 상황은 해결되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뿐인 거죠.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이란이라는 특정 사례를 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정학에서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란 정권의 이 놀라운 회복력을 설명하는 게 절대로 그들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정권은요, 1988년에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학살한 역사가 있는 아주 잔혹한 체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진짜 지속적인 변화는 반드시 내부의 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외부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건 오히려 순교자라는 신화만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외부의 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역효과만 낳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딱 이 말처럼요. 민주주의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국가, 그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도자의 머리를 자르는 참수 작전이 정권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군사력이라는 게 얼마나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